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커플의 페이스북만 봐도 헤어질 확률을 알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공식 커플.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했거나 같은 학과나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한 커플은 아는 사람이 많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여사친, 남사친을 모두 알고 내 친구가 네 친구인 그런 관계죠. 서로 다 아는 사이면 같이 만나도 더 재미있고 질투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줄어들고 좋기만 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인맥이 많이 겹치는 커플이 자주 겪는 문제를 알아볼게요. 만약 서로의 친구를 잘 알고 있는 커플이라면 오늘 이 영상 잘 봐주세요. 데이터 분석가인 크리스티안 러던은 페이스북에서 연애 중이라고 표시된 130만 명의 계정을 2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친구 관계를 분석해 커플들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죠. A유형, 친구가 많이 겹치는 커플. A유형의 커플들은 두 사람이 함께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내 친구이기도 하지만 연인의 친구이기도 한 사람들이죠. B유형, 친구가 많이 겹치지 않는 커플. B유형의 커플들은 두 사람이 함께 아는 사람이 적었어요. 내 친구는 내 친구일 뿐 연인과는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유형의 커플들이 더 빨리 헤어졌을까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같이 하는 친구가 많은 A유형이 친밀도도 높고 더 오래 연애할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커플이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헤어질 확률이 무려 50%나 더 높았던 거예요. 데이터 분석가인 크리스티안 러던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흔히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같이 만나는 시간도 늘고 공통의 관심사도 생길 테니 헤어질 확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점은 오히려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커플을 함께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 둘이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이 연인에 대해 나만큼 잘 안다는 건 두 사람의 관계가 덜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가령 친구가 먼저 연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알려준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친구는 별 의미 없이 말했겠지만 나는 마치 연인의 평범한 친구 중 한 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 묘한 경쟁심이 발동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외딴 섬에서 다른 관계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도 항상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특별한 관계라면 어느 정도 우리만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뜨끔하시지 않았나요? 항상 친구들과 함께 만나진 않았는지, 연인을 친구들과 똑같이 대하진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CC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우리는 같은 회사 동료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은 핑계고 변명입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사이에 애인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 친구는 절대 소개 안 시켜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건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삶이에요. 연인 간의 신뢰와 믿음을 쌓기 위해서는 적당한 무장 해제가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뭐든 적당히가 중요한 법이니까요. 아직도 전 여친의 페이스북을 본다면. 김대리는 출퇴근길에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켭니다. 전 여친의 SNS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나름 체계적인 순서도 있어요. 1단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 확인하기. 2단계,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된 사진과 장소, 함께 찍은 인물 확인하기. 3단계, 페이스북 담벼락에 글을 남긴 사람과 서로 주고받은 댓글 읽기, 전 여친이 함께 태그된 사진까지 확인하기. 김대리에게 그런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저도 제가 왜 자꾸 확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를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안 보면 뭔가 찝찝하고
횡설수설한 답변이 돌아오네요. 하긴 뭐 헤어진 연인의 SNS를 확인하는 게 뭐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브루넬 대학교의 타라 마르샬 교수는 헤어진 연인의 SNS를 자주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 464명을 모집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성격 테스트를 진행한 뒤 헤어진 연인의 페이스북을 얼마나 자주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이별 후 느낀 감정들을 물어봤죠. 분석 내용은 놀라웠어요. 헤어진 연인의 SNS를 수시로 확인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꽤 심각했거든요. 이별 후 겪는 스트레스는 여전했고 헤어진 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심장이 아파 이러는 거죠. 오히려 더 전 연인을 잊지 못했으며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그러면서도 미워했어요. 정말 다 잊은 거니? 나쁜 자식. 더 슬픈 사실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취미생활을 만들거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길 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SNS를 통해 보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과거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헤어진 연인의 SNS에 들어가 본 사람은 전체의 50에서 75%라고 합니다. 그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다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실험에 따르면 전 연인의 SNS를 훔쳐보는 건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SNS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몰랐을 헤어진 연인의 일상적인 모습을 더 사사치 알게 되니까요. 나와 헤어진 뒤에 즐겁게 지내는 모습, 다른 이성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자기 손으로 직접 클릭해서요. 사실 이런 행동도 집착이에요. 당신과 헤어진 연인이 당신도 모르게 매일매일 SNS에 들어와서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혼자 화내고 슬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약간 무서워지지 않나요? 헤어진 연인을 못 잊어서 슬픈 마음은 알겠지만 SNS 염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에게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고? 이별한 뒤에 시간이 약이라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친구 삭제는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결과를 분석하던 마르샬 교수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대요. 헤어진 뒤에도 SNS 친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나쁜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를 유지한다는 건 언제든 상대방의 계정에 들어가서 상태를 확인해도 괜찮다는 말이죠. 오히려 연인의 일상에 대한 궁금증이 줄어들고 감정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전 애인과 막상 친구하니 별로 안 궁금하네. 물론 이 방법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잊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개인의 성장을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혹시 이 영상 보고 뜨끔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 연인의 SNS에 안 들어가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었다면 애초에 진짜 끝냈을 테니까요. 하지만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헤어진 전 연인의 SNS를 들어가는 행동은 당신 손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커플의 페이스북만 봐도 헤어질 확률을 알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